11월 15일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마트들이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점을 추진 중인 매장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 10곳 중 1곳만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5%의 기업은 내년에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내수 여건 악화, 수출 여건 악화, 원자재가 등 비용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19개 저축은행이 분기 실적을 발표한 결과 그동안에 3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친 저축은행 업계가 또다시 퇴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적자를 본 저축은행이 속출했는데 정작 금융당국은 추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2,200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회장의 두 아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목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형 유통업계는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신규 출점 자제 방안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상생안의 주된 골격인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에 대한 신규 출점 제한과 평일 이틀간 자율휴업 모두 만만치 않은 출혈을 감수한 양보라는 것입니다. 유통업계는 특히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출점을 포기한 것은 사실상 앞으로 4년 동안 사업 확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큰 결심을 한 것이라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 분위기가 더 어려워지고 중소상인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결심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5일 전국경제인 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경영 환경에 대해 설문한 결과 62%가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내년 구조조정 계획을 묻는 말에 85%는 없다고 했으나 15%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사업 철수 등 직접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투자 축소에 대한 간접적인 고용 감소 효과와 맞물려 내년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분석했습니다. 저축은행 4개 가운데 3개꼴로 올해 하반기에 적자를 내고 건전성 지표가 나빠져 연내 추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 등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19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HK, 동부, 골든브릿지, 공평 등 4개 저축은행만 10억에서 30억 원대 소규모 흑자에 그쳤습니다. 19개 저축은행의 당기 순손실은 2,998억 원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상태가 더 나빠져 올해 안에 추가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공산도 커졌는데 실제로 W저축은행은 부실 우려가 심각해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적기 시정 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무자비로 발행해 일반 투자자 1,000여 명을 울린 LIG그룹 오너 일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경영권을 지키려고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 망해가는 LIG건설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부자는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 상태가 나빠져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894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과 257억 원 상당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등 총 2,151억 원에 달하는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호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짚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은 어떤 기사에 주목했을까요? 지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보시죠. 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매물공포 증시 흔들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전격 철수 결정이 가뜩이나 움츠린 증시에 일파만파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무한 대립으로 미국이 재정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중동 지역의 불안, 또 외국계 운용사의 갑작스런 철수까지 겹치면서 이 시장 심리가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해외 투자 심리 불안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경기 민감주들이 집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위 보시겠습니다.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29위. 우리나라가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14일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9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포브스는 세계 141개국을 세금, 부패, 자유, 투자자 보호, 증시 수익률, 혁신 등의 11개 척도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뉴질랜드가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고요. 반면에 작년 1위였던 캐나다는 기술과 혁신 부분이 약해져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우리 한국은 순위가 지난해보다 2계단이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은 4위 보시겠습니다. 코스트코 대표, 휴일 영업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 서울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어기고 휴일에 영업을 해온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 프레스톤 드래퍼는 휴일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유료 고객 상대로 한정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달라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6위 보시겠습니다. 와인, 마트가 쌀 줄 알았는데 전문점보다 53%나 비싸. 이 와인 가격이 판매처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적인 와인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통 채널별로 최대 60%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판과 함께 유통 거품이 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인 수입업체 대표는 국내 와인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위 보시겠습니다. 미국 내년 4차 양적 완화 하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4차 양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 중앙은행이 14일에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0월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들이 고용시장의 확실한 개선을 위해서 채권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끝난 뒤인 내년에도 추가적인 자산 매입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트입니다. 네이트 네티즌들은 어떤 소식에 가장 주목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될 듯.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한 기사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국토위는 전체 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대로만 통과된다면 택시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가 재정 지원 압력이 커질 수가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감차와 요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요금 현실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3위 보시겠습니다. 위기의 택배 산업. 끼니 거르고 일해도 한 달 쥐는 돈은 200만 원. 택배 기사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배 배송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택배 영업소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4위 보시겠습니다. 삼성금융계열사, 희망퇴직자 줄줄이 모집. 금융계 감원, 도미노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해서 감원 태풍이 금융계 전체로 몰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희망퇴직자 공모에 들어간 데 이어서 삼성카드도 희망퇴직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40대, 50대인 점을 감안할 때 고비용의 인력을 감축하고 젊은 인력으로 이를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악화되는 경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위 보시겠습니다. CGV, 롯데, 메가박스, 영화관, 소비자가 평가한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용 경험을 토대로 직접 제품을 평가하는 소비자 톡톡 서비스의 두 번째 평가 품목으로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세부 평가 요소는 관람시설, 관람환경, 편의시설과 서비스 운영, 요금 등 5개 항목인데요. 평가 요소별로 별점 평가와 평가 의견을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1차 평가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평가는 스마트폰, 스키장 등 더욱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NBN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